안녕하세요. 꼼방의 모찌입니다. 그라운드 배치 선도 이렇게 스타 그라운드 타입으로 만들어놨고 결선이 필요하면 나중에 타일을 좀 묶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 되고요. 스피커 배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들이 FM이라거나 아니면 제일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 사람마다 앰프를 만든 걸 보면 그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심한 분들은 보면은 뚜껑을 열어보면 다음부터 AS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기를 건네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뭘 하나 알았다 이제 다 깨친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새로운 걸 해보거나 새로운 환경을 접하거나 하면 또 다르잖아요. 이게 더 좋다. 인생은 그런 거에 연속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뭐 숨기거나 할 게 없고 이제 오픈하고 그다음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평생 배워나가는 그런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 스터디해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한 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이 앰프 만드는 시간 내에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남의 생각을 푼해서 보여주는 사람의 성의도 있는데 그런 걸 보는 것도 되게 즐거워요. 진공한 앰프를 뭐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오디오 소리를 내는 데는 일부 구성원일 수밖에 없잖아요. 소스도 있고 앰프, 그 중간에 앰프는 그냥 앰프일 뿐이고 스피커도 있고, 분명한 거는 이게 소스 기기부터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대로 음을 내주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에 뒤에 게 허당이에요. 전부 다 그 소리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기기류가 진공한 앰프라고 해서 그 소스를 대충 사용하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제대로 된 소리를 이렇게 듣기는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음악을 감상한다고 하면 예산을 적정하게 잘 이제 분배를 해서 균형이 잡힌 이렇게 배분이 되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진공한 앰프가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밸런스도 맞춰야 되고, 조그만한 시스템으로 듣는 걸 좋아하죠. 풀로 이제 뭐 소리는 잘 그렇게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자기의 욕심을 어느 정도 좀 줄여야 되죠. 이거 이 스타그라운드를 사용하는데 이게 방법이 또 이게 있습니다.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쿠마 같은 분들이 이제 그 어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게 몇 가지가 제시가 돼 있던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노부는 시노부끼리, 그 다음에 파워는 파워끼리 모아서 별도로 이제 2점 접지를 사용하는, 그거는 이제 신호상에 흐르는 것과 그 전원상의 그라운드는 서로 혼입이 되지 않고 분리를 해도 된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그렇게 앰프를 많이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축을 내리고 거기에 이제 배선을 하도록 이제 노력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러면 그 센터의 어스 선을 기준으로 이제 앰프를 만들어지게 되죠. 대체적으로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신호부, 기판이나 이런 이제 보드에 별도로 조금 묶어두고, 그 다음에 파워, 스피커, 이렇게 선을 따온 다음에 이 압착 단자에서 넣을 때 순서를 신호가 제일 약한 것부터, 그러니까 입력단에서 하나, 초단관에서 출력관에서 하나, 스피커, 그 신호부를 제 밑에 1, 2, 3 이렇게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파워를 제일 마지막에 넣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이제 전원이 소신호부터 큰 신호 또 파워까지 그냥 한 점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배선 길이에 따른, 물론 이제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런 영향을 준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런 게 아니면 모든 게 대칭되고 한 점에 그냥 내려버리는 거죠. 그라운드 문제로 인해서 흠이 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그 반도체 소자 PCB 뜰 때 이런 걸 베이스로 이제 하고, PCB도 그 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그 패턴을 이어나가는 방법이나 그거는 이런 노이즈에 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 개인적으로 이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앰프를 많이 이제 만들어 버리고, 이게 이제 트러블 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이게 뭐 최선의 방법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꼴은 조금 이상하죠. 익숙하게 보는 방법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꽃방에서도 사람들이 기기를 많이 만들다가 마지막에 트러블이 일어나면 항상 제가 갖고 와요. 근데 그것 중에 상당 부분은 회로도상의 그라운드에 대해서 접지는 표는 다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배선하는데 어떤 식으로 배선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이게 신호가 작은 것부터 접지 순서대로 내리면, 그 일자 배선으로 끌고 올 때도 제일 앞쪽에 1점 접지 내리는 곳에 제일 근접해야 되는 거는 이 소신호거든요. 소신호가 먼저 가고, 다음에 진호가 큰 순서대로 파워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바꾸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발진 같은 게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접시머리를 조금 내줘야지 덜 가기 때문에 접시머리를 쓸 건데, 그냥 또 해버리면 이게 센터 축이
이게 이제 한쪽에만 이렇게 한 면으로만 까여 있잖아요. 이게 돌면서 편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뭐 그리스라든지 태핑류나 그런 게 없으면 이게 또 센터에서 접시가 모양이 어긋나 버리거든요. 그 좀 주의해야 돼요. 이게 손소독제입니다. 손소독제. 이게 뭔가 알코올과 윤활 성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사용하는데 태핑류를 짐을 정리하기가 옮기면서 깨트려 버려가지고 다 새버렸어요. 갖고 있었는데. 요런 자리는 나중에 꼭 록타이트 같은 걸 살짝 요 안쪽에 묻으면 안 되고요. 바깥쪽에 여기 좀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요걸 틀다가 보통 끝까지 돌리면서 이게 조금씩 더 돌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무조건 이제 새 선재를 사용을 하고 일제라서 미안하긴 한데 카날의 그 마이크 선이에요. 이 선이 음에 손상이 되면 안 되는 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 배선을 사용하거든요. 이게 유선 마이크 선이에요. 근데 예전에 뭐 요즘도 그렇지만 유선 마이크가 길이가 뭐 1, 2m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긴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서는 썼을 때 노이즈나 그 다음에 그 마이크에서 나오는 작은 신호 그런 것들이 잘 전해져 가야 되고 그걸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 선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왜 안 들어오냐? 220을 연결을 안 했다. 2,000원 했어.
근데 부하가 안 걸렸기 때문에 그냥 충전 되는 대로 그냥 다 전압이 올라가고 480 정도인데 이 4호를 관을 꼽으면 이것들이 좀 이제 전부 다 정상적으로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타 전압 2.6 나오고 다 된 거죠 사실. 이 정도면 HHPG거든요. 여기도 이제 380이 나와야 되죠. 390 많이 올라갔네. HHPG니까 이게 서로 대칭되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왜냐하면 히터를 안쪽으로 놓았기 때문에 그래도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요. 1.8V 나오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4, 5번에 6.3V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붙어 있다. 여기는 열이 조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다 됐어요. 우선에 그러면 D3를 한번 꼽아가지고 보세요. 이게 고압을 이렇게 이제 무부하 상태에서 한번 전원을 넣었잖아요. 한번 넣고 난 다음에는 전원을 오프를 해요. 떨어지는 속도가 이게 이제 330km 두 개를 달았으니까 병렬로 사실상 뭐 이건 DCR이 거의 없고 150km, 160km 정도쯤 달려 있거든요. 시간이 한 몇십 초 걸립니다. 이게 다 빠지는데 주의해야 돼요. 막 급해가지고 이제 이게 막 연결하면서 사고 나거든요. 그때 때문에 그냥 악소리 납니다. 심각하진 않아요. 100V, 뭐 300V 이 정도 가지고는 다 이제 전류가 약할 때 얘기고, 전류가 많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빠진 속도가 상당히 한 몇십 초 걸리죠. 그래서 체크할 때는 항상 좀 주의해서 그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고압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디스레이를 먼저 꼽아줘. 전압이 뭐 거의 한 320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20mm) 18mm. VA가 얼마 걸리냐면
184. 이 전압은 360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0에 18mm면 그 D3 상태는 나쁘진 않아요. 거의 비슷하고, 다만 이제 전류가 18mm씩 흐르는 거는 전압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4, 5에 부하가 걸리면 전압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아요. 182, 201. 잘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흠이 약간 있는 듯한데, 이게 무브와 RCA 소켓에 개방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쇼트되어 있는 걸 만들어 둔 거예요. 꼽아도 특별한 그게 없고, 이제 전압은 330이면 거의 계산한 값대로 나오는 겁니다. 330 정도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 왼쪽에 163, 184. 요 관이 능력이 약간 떨어져요. 1.6V 정도 쭉 나오고 1.8 정도 나오니까 바이어스 깊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트는 331. 체크를 한번 해보면 한쪽은 162죠. 162. 그리고 이게 이제 L, R 이렇게 보면 한쪽은 184가 나오죠. 바이어스도 왼쪽은 1.8, 바이어스도 1.8, 1.6. 그 다음에 플레이트에 걸리는 전압이 약 330. 플레이트는 330, 332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이게 달리는 바이어스 쇼트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53) 48. 이렇게 나옵니다. 짝이 맞다면 맞는 거고, 안 맞다면 안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한 값이 나와요.
약 1시간 정도 얽혀두었고, 약 1시간 정도 켜두었고, 열은 약간 뭐 상판이 미지근한 정도로, 처음에 160 D3 플레이트에 160이 걸리던 게 165, 184에서 182, 330에서 330, 322에 329. 그 다음에 바이오스 전압도 1.8에 1.63. 캐소도에 걸리는 4호 출력과 하부의 바이오스 전압도 49에 53으로 큰 변화 없어요. 이 상태가 안정된 상태고, 바이오스 전압은 리플은 무시는 시에 리플은 최소화로 된 상태입니다. 여기도 그냥 지금 미지근한 상태, 전류가 그렇게 많이 흐르는 것도 아니었어.
여기도 열 별로 안 나네요. 이게 왓테이지는 적어도 왓테이지는 그렇게 많이 되진 않는데 이렇게 작은 가변 저항이 가능한 거는 이게 히터의 전압이 낮아서 그래요. 2.5V 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럼 이거 상당히 궁금하지 않아요? 이 센터 이 흠밸런스 저항이 이게 왜 55에 딱 그 고정 저항으로 이 흠이 최소화되지 않는지. 보시면은 양단이 다르게 전압이 걸리잖아요. 교류 자체가. 그러니까 양쪽에 똑같은 저항으로 이제 되어 있으면 사실 똑같은 이게 센터를 기준으로 똑같은 전압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약간 틀어져 있어요. 이 상태가 AC 흠으로 보면 최소화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